이해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노누아 좀 바로 알아볼게요. 피노누아는 바디감이 굉장히 가볍고 중간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탄닌이 약함에서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몇몇 최상급 생산자들이나 굉장히 고가의 피노누아들은 탄닌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와인들이라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제외하고 탄닌은 피노누아가 이 정도다 라고 알고,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디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산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인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런 복합적인 향이 있는데 산도가 높은 와인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바디감이 낮고 산도가 적당히 있는 와인들이 고기의 향을 덮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나 이런 홍두깨살, 이런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들 먹을 때 조금 그렇게 페어링이 괜찮다, 훨씬 고기를 돋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 그래서 확신 키워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와인입니다. 섬세한 와인이면서 그런 코스들이나 고기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와인이다 보니까 고기향도 잘 살리고 굉장히 라이트하면서 밸런스 있는 와인이라 그런 고깃집에서 또 피노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다음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품종으로는 시라에서 시라즈 이렇게 바로 설명드릴게요. 시라는 중간에서 강한, 탄닌도 중간에서 강한, 산도는 중간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라즈도 힘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밸런스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고깃집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데, 또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시라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향이나 맛에서 후추나 스파이시한, 그리고 훈연, 숯불향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런 특징적인 향이나 맛들이 저희 고깃집에서 예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고기 다 숯불에 굽잖아요. 그런 숯불 향들이나 그리고 저희 고기 구울 때 그런 마이야르 반응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슈라에서 나타나는 스파이시한 향, 훈연향, 숯불향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되다 보니까 향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베르네 소비뇽도 드셔보셨고 피노누아도 먹어봤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슈라 한번 좀 추천드려보고, 이런 훈연향이나 스파이시한 향 매치하면서 향의 확장, 좀 향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카베르네 소비뇽, 섬세한 부위는 피노누아, 그리고 숯불향이나 이런 마이야르에 의한 향 강조하고 싶다면은 슈라.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키워드로 구조만 바로바로 오늘의 입력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지역별 특징이나 기후별 특징 같은 거는 오늘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바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인 거는 제가 앞에 말한 거와 같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고기 향을 살리려면 피노누아를 먹어야 되고, 좀 지방감이 많은 고기들은 카베르네 소비뇽을 먹어야 된다면은, 사실 예후에 오는 손님들 비중을 따져봤을 때 거의 대부분 와인을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맛있는 고기 드시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의 절반 이상을 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고기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런 쪽으로는 피노누아 추천드려야 됩니다. 근데 손님들은 피노누아나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 둘 다 마셔봤을 때 훨씬 더 카베르네 소비뇽을 더 맛있어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죠. 저희 예후에 오시는 손님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한 5, 60% 정도는 이제 거의 입문자나 아니면 와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 아니면 예후에 와서 이제 처음 드시는 분도 많은데 거의 다 입문자나 와인 초신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런 피노누아나 이런 좀 아는 향이 있고 호불호가 있는 와인을 왜 싫어하냐, 그 이유가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산도에 일단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 커피도 예를 들어 보면은 거의 다 고소하고 좀 진한 향의 커피가 인기가 많고 조금 산도는 낮은데 밸런스가 좋은 와인들은 좀 호불호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와 같이 좀 어느 정도 산도가 있는 와인들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아직 조금 이게 뭐지? 와인이 원래 이렇게 시큼한가? 라고도 느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탄닌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질 못합니다. 이게 사실 탄닌이나 이런 게 어떤 음료나 음식에서 느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덜 익은 감, 아니면 완전 안 익은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나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지. 사실 탄닌이라는 게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 거라, 만약에 조금 부드럽고 조금 호불호가 덜한 와인이 아니라 갑자기 탄닌이 엄청 많은 그런 와인들을 딱 마셨을 때 너무 낯설고, 이거 이렇게 뻑뻑하고 이거 안에 다 이렇게 잔여물이 남는데 이거 왜 마시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드럽다를 맛있다고 인식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 하우스 와인 굉장히 좋아하시죠, 손님들이. 저희 하우스 와인을 여러분 들어보면은 저희 카니버, 카베르네 소비뇽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카베르네 소비뇽 이제 출고를 할 때 보통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길게 하면 한 1년 정도 숙성을 하고 출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진한 과실량, 그 아메리칸 오크통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우유 같은 밀키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딱 느껴지면은 손님들은 딱 마셨을 때 이거 굉장히 부드럽네, 근데 진한 과실향이 탁 나네, 이런 게 와인이구나 하면서 조금 직관적으로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은 그냥 와인을 페어링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초심자의 손님들은 그냥 맛있는 술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피노누아를 추천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카베르네 소비뇽을 더 선호하고, 이런 이론과 약간 실무의 그런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고에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해볼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손님들은 딱 오셔서 와인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100이면 100, 거의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와인이 괜찮아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엄청 진한 바디감 높은 와인 원해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봤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좀 단계별로 나눠서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손님이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저희가 유추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지선다로 할 겁니다. 일단은 고기 맛을 더 선명하게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와인도, 이게 와인도라는 그 단어에 더 의미를 둬야 되는데, 와인도라고 하면은 이제 와인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코스도 맛있게 드실 거냐, 아니면은 조금 고기 맛을 완전 집중적으로 받쳐주는 와인을 드실 거냐. 쉽게 풀었으면은 그냥 진한 와인 좋아하세요? 아니면 연한 와인 좋아하세요? 이걸 조금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와인도 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 이쪽 종류 추천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진한 과실향 있는 약간 저가의 와인들 많이 마셔봤고, 오늘은 고기 맛 집중적으로 딱 느껴보면서 다른 와인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샴페인이나 아이 아니면 피노누아 이쪽으로 유도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와인을 추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뭔가 해답을 내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손님들 진하게 드시면 무조건 이렇게 뭔가 정답을 이렇게 내려놓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목적을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초심자의 손님들은 진한 과실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바로사 쉬라라고 적어놨는데, 저희 메뉴판에는 토그레, 대사, 그리고 이제 추가될 거지만 카니버나 그런, 그리고 추천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연한 와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한 거 좋아합니다. 그럼 와인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면은 좀 평소에도 즐겨 드세요? 라고 돌려서 물어봤을 때 거의 처음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이런 게 조금 안전하죠. 웬만하면 무조건 호불호 없이. 근데 이제 조금 오늘은 다른 와인도 먹어보고 싶고, 이 와인을 먹었을 때 안심이나 홍두깨 이런 부위들을 굉장히 받쳐준다면은 그 와인들도 궁금해요 라고 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이제 피노누아 쪽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라는 조금 임팩트, 그런 향의 깊이가, 이런 거를 조금 잘 설명하면서 조금 판매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시나요? 네. 바디감이 정확히 뭔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제 바디감, 이거를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바디감을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와인을 딱 마셨을 때 입안에서 오물오물, 그러니까 약간 헹굼같이 뭔가 입안에서 와인을 불렸을 때 그 혓바닥 가운데서 느껴지는 와인의 점도, 그거를 이제 바디감이 낮다, 중간이나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조금 먹어봐야 돼요. 와인 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조금 많이 마셔본 사람이나 아니면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하고 와인 테이스팅을 조금 해봐서 이 와인의 이 정도의 바디감은 높은 거다, 중간이다, 조금 같이 알아가면서 좀 정의를 같이 내리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탄닌은 뭔가요? 탄닌은 이제 포도의 껍질하고 이제 씨앗 사이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이제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화이트 와인은 안 그러는데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하고 같이 이제 치명시킨다는 그러는데, 와인 즙하고 포도 즙하고 껍질을 같이 둬요. 그러면 이제 포도 껍질 사이에 있는 그런 탄닌 성분들이 와인에 이제 배어들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에 따라서 이 탄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엄청 드라이하고 탄닌 많은 와인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조금 껍질이 두꺼운 포도 품종을 선택해서
껍질 접촉도 즙하고 많이 발효 과정에서 많이 접촉을 한다면은 조금 탄닌이 많은 와인 만들 수 있는 그런 식. 궁금한 거 있으시죠? 이제 우리 리스트에 까쇼 품종도 뭐 가격대별로 있는데 뭐 시라도 여러 가지 있고 이제 비싼 와인이 맛있긴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면 좋을지. 근데 손님들도 확실히 아실 거예요. 비싼 와인이 일단 맛있긴 하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님의 심리적인 항한선이 어딘가 그거를 일단 먼저 물어봐서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조금 눈치 봐가면서 손님이랑 야, 제가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팬들 입고 계시는 옷의 브랜드나 시계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정확한. 네. 아니, 뭐, 이거 이 여자 앞에서 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앞에서 내 가오를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약간 이런 살다 보면은 확인해 보세요. 너무 사내주의 같은 의견이야.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어요. 사실 뭐 저도 뭐 꼭 비싼 와인 팔진 않지만 뭐 기회가 있을 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법과 한도가 오늘까지래 다 써야 돼. 뭐 이러면은 이런 건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추천해드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이런 조금 더 고가의 와인을 팔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냥 제가 추천드릴 와인 한번 보여드릴까 하면서 저는 한 2병, 3병 꺼내오거든요. 그냥 셀러에서. 이게 또 리스트랑 보는 거랑 눈앞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와인도 눈앞에서 보게 되면은 좋아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한번 먹어볼까? 뭔가 이런 생각이 하고, 그래도 은연중에 한 번씩은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더 괜찮은 것 같고, 뭐 앞에 손님들이 뭐 시켜서 드셨는데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 뭐 이런 멘트들 하나씩 덧붙여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 근데 좀 동떨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예. 그 비싼 와인을 팔면 싼 와인을 파는 것보다 많이 남아서 혹시 그런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게이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가로 들어오는 그 비싼 와인을 팔면 좀 이게 많이 남는 건지. 아무래도 많이 남기는 하죠. 근데 싼 거를 파는 것보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또 없고, 일단 어쨌든 제가 그 와인으로 몇 퍼센트를 남겨야 된다 이거는 거의 싼 와인부터 비싼 와인까지 비슷하게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담당 서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냥 싼 와인이어도 많이 팔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싼 와인도 손님이 약간 오늘은 조금 그렇게 상한 선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자연스럽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다들 그래요. 어디 예를 들어 옷가게나 어디 고급 식당을 가는데 갑자기 비싼 것부터 추천하면은 일단은 조금 방어 기세가 생긴단 말이죠. 엄청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반에는 그런 조금 방어적인 거를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다 그냥 대량 판매자의 재량인 거 같아요. 또 있으십니까? 정리 하나만 하자. 이 와인을 보면은 이 침전물들이 있는 와인이 있고 없는 와인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보통 모든 와인들은 이제 여과라고 해서 포도 껍질이랑 이제 씨앗들이랑 그런 거를 다 같이 일단은 막 으깨가지고 같이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그 채로 그냥 거름만 걸러서 하면은 굉장히 찌꺼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여과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최첨단 기술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찌꺼기 없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찌꺼기가 나오는 거는 판매장 일부러 오더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빈티지가 오래된 한 최소 10년도 아니고 한 13년에서 15년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들은 그런 껍질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오래돼서 사장님이 질문 한 번씩 다 해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질문 더 없어? 여기. 그 빈티지가 되면은 네. 맛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이것도 다 와인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통 한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의 와인은 사실 더 오래 숙성시킨다고 맛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애초에 이 와인을 만들 때 조금 숙성을 오래 시키면 더 맛있는 와인으로 의도하고 만들었냐, 아니면은 이 와인을 그냥 따자마자 그냥 딱 시장이 풀리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와인이냐를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 리스트에 있는 와인들은 다 일단 숙성시키면 그렇게 맛없는 와인들. 보통 그런 포도 과실량이나 이런 거는 와인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한 5년 정도가 거의 상한선,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후로 더 숙성이 되면은 오히려 과숙성이 돼서 그 숙성되면서 나타나는 향들은 세질 수 있지만 과실 향들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이거 너무 숙성된 향만 나고 과실 향은 그렇게 없네, 그러면은 이 와인은 그렇게 밸런스가 좋은 와인은 아니다. 그러면은 기껏 몇 년 동안 숙성시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애초에 딱 응용을 해봤을 때, 시험을 해봤을 때, 이 와인은 숙성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숙성.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보고서 어떻게 바로 판단하냐 하면은, 그건 이제 또 완전 딥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